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소드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실행되는 메소드가 얘기 때문에 그냥 얘 하나로도 다 만들 수 있긴 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메소드에서 다 만들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동일한 작동을 하는 코드가 여러 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하시다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온다. 자, 요게 5개, 그러니까 6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게 6개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 이걸 하나 빼서 이렇게 만족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름은 뭐 자유롭게 지으시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로 이제 대체해서 쓰시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자, 실행을 하면 일단 이렇게 AA가 나오고, 자, 뭐 이제 의미 없는 코드긴 한데 테스트 삼아서 해본 거고요. 자, 이제 제가 똑같이 이걸 지우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익숙한 9구단을 만들어보고요. 9구단, 5단을 만들어볼게요. 5단. 자, 단 정보를 넣으면은 단변수 하나 만들고 1부터 9까지 올릴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1은 이런 포맷인데,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요 단값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는 요 곱과 단의 숫자가 곱해지는 이것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i로 세팅을 해주면 되죠. 1씩 증가하면 되니까. 끊어서 i. 자, 이렇게 만든다 그러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5단을 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5번 쓰인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저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만들어주고, 이제 작업을 계속 하다가 또 5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또 만들어주겠죠. 변수는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 해서 코드 사이사이에 제가 3개만 넣을게요. 3개만. 9구단, 5단이 3개가 필요해서 3개 넣었어요. 이렇게 넣잖아요. 그렇죠? 그럼 3번 나오고, 아, 요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 메서드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면 되잖아요. move 5.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9구단 5단이 필요할 때 얘를 그냥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거 스태틱 안 나서 그래요. 자, 여기 앞에는 똑같이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똑같이 5단 3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재활용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자, 근데 이제 요런 경우 말고, 자, 요런 경우 말고 6단을 출력하고 싶어요. 6단. 자, 6단 출력하고 싶다고 이걸 바꾸면 됩니까? 이걸 6으로 바꾸면 5단이 다 6단으로 바뀌죠. 자, 그러니까 얘는 건들면 안 되고 9구단 6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거 또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6을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값, 요거랑 요거 하나 달라졌다고 우리가 이 함수를, 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라든지 구조는 정확히 동일한데 값이 살짝 변했다고 해서 이 메서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낭비죠, 이러면. 그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는 일은 동일한데 디테일한 값 때문에 우리가 코드가 달라져서 메서드를 재활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5단이 필요할 때나 6단이 필요할 때 이 함수를, 메서드를 어떤 걸 쓸지 결정하는 거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 쪽에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5단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9구단 5단을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6단을 출력하고 싶어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면 해결은 돼요. 그죠? 여기서 9, 9, 6 하면 되죠. 자, 그러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죠? 이거 값만 다른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9구단을 1부터 9까지가 아니라 1부터 15까지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근데 얘만 바꾸면 안 되죠. 얘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죠? 결국 또 코드가 중복되는 게 많아지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5단 필요하거나 6단 필요할 때 이 사용하는 쪽에서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쪽에서 얘만 바꿔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이 메서드 두 개가 있는데 메서드 안에 이 단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6이라는 값과 5라는 값, 이 단에 들어가는 값 자체를 이 9구단 메서드를 사용하는 쪽에서 결정해주면 되는 문제죠. 그렇죠? 이걸 여기서 결정하면 안 되고 6이라고 되는 순간 무조건 6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내비두면 넣는 값에 따라서 9구단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누가 결정한다? 이거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걸 사용하는 쪽에서 결정을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변수에는 무조건 이렇게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값이라는 게 우리가 9구단 이 메서드를 부를 때, 사용할 때 이제 결정이 돼야 되니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사용하는 쪽에서 결정해주는 값을 넣을 때는 요 변수가 여기 들어가요. 여기. 세미콜론 빼주고요.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 6단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 6이라는 값을 이 사용하는 쪽 있죠. 제가 만약 여기 메인의 9번째 라인에서 995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때 이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제가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값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존재해야 되고 이 특정 값 6이나 7이나 5나 이 9구단의 단을 결정하는 이 값은 우리가 사용할 때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만들었죠. 사용하는 쪽에서 값은 여기서 결정을 해주십니다. 5를 넣거나 6을 넣거나 7을 넣거나. 자, 보시면 그럼 딱 이런 느낌이 되죠. 6을 딱 여기다 넘기면 이 6이라는 게 여기로 쏙 들어와서 여기서 사용되는 거다. 보시면 되죠. 자, 빨간 쓰죠. 이거 996인데 제가 995로 해서 그래요. 996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건데 내가 6을 넣어줄게. 너는 여기에 담아서 이걸 써라. 내가 넣어주는 값을 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하면 6단 나오죠. 밑에는 5단이 나오고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 굳이 5단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죠, 이제.
996에서 우리가 값만 정해주면 해당 값으로 단을 이용해서 만들어주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6단도 되고 5단도 되고, 동일한 절차와 구조를 값만 바꿔서 우리가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더 이상 6단을 만들어주는 애가 아니라 그냥 99단 전체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6 지우고, 이름은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지우는 게 더 낫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더 잘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값을 정하지 않으면 얘가 정한 걸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값을 우리가 정한 거에 따라서 얘가 그 값에 맞게끔 연산만 해주니까 훨씬 더 확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명칭을 이렇게 불러요. 인수, 파라미터. 그래서 여기 이거 매개 변수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걸 인수라고 부릅니다. 입력값이고요. 함수에 어떤 입력값을 넣으면 그 입력값을 가지고 함수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입력값을 받아주는 저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릇이 있어야 되죠. 함수에 들어오는 입력값을 받는 전용 변수를 괄호 안에다가 만들고 매개 변수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는 정말 이걸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 차이가 정말 엄청 무궁무진하거든요. 이 활용성이. 자, 매개 변수는 여러 개 선언 가능합니다. 자, 지금도 이거 보면은 이 99라는 함수 메서드를 이용해서 99단을 만들면 무조건 1부터 9까지밖에 안 곱해주거든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 6단은 10까지 곱하고 싶고 5단은 20까지 곱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여기를 또 이렇게 10으로 하면 안 되죠? 원하는 게 이 메서드를 사용할 때마다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원하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값은 우리가 절대 이렇게 상수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달라지는 값을 표현하려면 무조건 변수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곱 이렇게 해볼게요. 달라져야 되니까 계속 변수로 표현할 건데, 이 변수가 사용되려면 무조건 선언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될 텐데, 이 값이 정해지는 게 요 인수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괄호 안에. 그래서 2개 이상이면 컴마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표현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생성자에서 봤죠. 이거 생성자도 보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얘는 메서드입니다. 자, 근데 생성자는 자바랑 약속해 놓은 특수한 형태의 메서드인 거고요. 생성자는 따로 공부해야 될 만큼 요건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쓴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생성자 요것도 매개 변수인 거죠, 이거. 그리고 우리가 이 생성자, 학생 생성자 일종의 메서드라고 그랬죠. 이렇게 사용할 때 넘기는 거예요. 이게 인수인 거죠. 인수를 넘기면 여기 각각 들어와서 얘가 여기 세팅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2개 이렇게 해주시면 2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인수를 순서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단을 넣을 게 먼저 앞에 와야 되고요. 곱을 의미하는 값이 뒤에 와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6단은 10까지 곱해지고 5단은 20까지 곱해지고.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서드, 그 코드를 보실 때는 데이터 따로 그리고 구조 따로 보셔야 돼요. 코드의 연산 구조 그리고 데이터를 따로 보신 다음에 내가 이 구조를 반복해서 재활용을 해야 될지 데이터를 재활용해야 될지를 잘 구분하셔서, 데이터는 계속 바뀌는데 구조가 동일하다, 메서드 이용해서 재활용하실 수 있어요. 값이 계속 반복된다, 변수를 이용해서 재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 995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면 993 모든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매개 변수 이거 잘 다루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드릴게요. 자, 문제 올려드렸습니다. 매개 변수 관련된 문제고 1번부터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